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배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엇갈리면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소폭 상승 흐름을 타면서 2127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 소폭 빠지면서 647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인 코스피 시장에서 15거래 연속 순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우선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줄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 보자면 오늘 동진세미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조금 주춤한 상태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포토 레지스트, 그 다음에 스트리퍼나 신너 그리고 에첸트 제조 판매 전문 기업입니다. 2018년 기준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 수입액이 3억 2천만 불 정도 수준인데요. 이 중에서 일본으로부터 약 3억 불 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일본 소재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수입 규모 비중은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디스플레이 OLED 패널 제작에도 포토레지스트가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등의 중국 공장에도 포토레지스트를 수입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 기업들의 포토레지스트 전체 수익 금액은 3억 불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동진세미컴 같은 경우는 3D 낸드 공정에 많이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 주력 공급업체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일본 소재 산업과 관련해서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의 가장 큰 수혜 업체로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분기 영업이익단이 2017년 최고치를 계속 상회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우상향 그림이 충분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낸드 업황이 회복되면서 굉장히 실적이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삼성전자 시안 3D 낸드 2공장 가동이 되면 결국은 동진세미컴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LCD 업체의 10.5세대 가동에 따른 전자재료 물량 증가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9년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PER이 11배 정도 수준인데 소재 업체로 본다면 PER 11배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저평가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산화 수혜나 반도체 업황 개선을 고려한다면 내년을 보고 현재는 긍정적인 접근 충분히 가능한 가격 구간을 돌아볼 수 있겠고요.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15,000원 구간의 눌림목 구간 매수 구간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4,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장 전까지 약 14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 2130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어제 1위부터 10위까지 견고했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 다시 한번 0.57% 상승 흐름 나오고요. 52,500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82,000원대 이탈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 가깝게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81,900원대.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1%대 강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0.58% 하락세, 현대차는 12만 3,5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1% 가깝게 빠지고 현대모비스가 오늘도 강세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가깝게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25만 9,5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8위권에는 셀트로 0.54% 강보합권,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가깝게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는데요. 31만 원대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30만 원대에서 오늘 31만 원대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한지주 1%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44,000원대에서 45,000원대까지 단숨에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645포인트 바라보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어제와 좀 흐름 비슷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깝게 하락, HLB는 오늘 다시 한번 또 하락합니다. 2% 넘게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 13만 원 선마저 이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CJ ENM 약보합권 펄어비스 1% 넘는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현재 보합권 7만 6천 원대 바라봅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기부터 10위까지 일단 오늘 좀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는데 헬릭스미스 0.5% 하락세 그리고 메디톡스는 10위권은 지켜내지만요 2% 넘는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0만 원 선이 깨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KMW는 1% 가깝게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JB소프트 김재성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윤여민 팀장의 G3 BNT가 8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주 만에 수익률이 6%를 넘어가고 있고요. 7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유니슨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 3거래 만에 수익률이 6%를 넘어서고 있고요. 6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AP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6.64%의 수익률 그리고 5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네이블이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18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추천 의견 주셨는데요. 수익률 8%를 넘어섭니다. 4위에 신혜서 소장의 국일재즈 올라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11월 18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11%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정의준 소장의 영진약품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20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딱 일주일 됐는데 현재 수익률 11%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2위는 이태원 부장의 덕우전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2주 만에요. 수익률이 116%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하체기위원회 남아산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5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 달이 조금 됐는데 현재 수익률이요 101%를 넘어가면서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동환 차장님께서 11월 21일에 Q캐피털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입니다. 추천드렸던 이유는 뭐 개별적인 이제 뭐 밸류에이션 그런 측면보다는 동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였죠. 지난해 4월 아시아나 항공을 이제 그 시비를 이제 400억을 이제 인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NH증권과 같이 이제 3호로 이제 접근을 했었던 건데요. 이제 주당 이제 5,000원씩 이제 지분을 이제 보유를 받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 5월 30일 날 한 대략적으로 200억 정도, 단가는 한 819원 정도에서 매도한 것으로 이제 공시가 나와 있었습니다. 따라서 Q캐피탈의 입장에서는 5,000원에서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높은 금액으로 이제 매도를 일부를 이제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HDC 이제 현대산업개발에서 아직도 이제 인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시화적인 부분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이제 주가 상승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동사 입장에서는 이 또한 이제 호조가 될 것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홀딩 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께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이 11월 25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유니슨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6%를 넘어갑니다. 이번 주 상승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우선은 그 유니슨 같은 경우는 이 그 새만금 이제 그 새만금 재생 에너지 그리고 이제 풍력 발전 관련주로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일단 뭐 재료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또 해야만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일단 뭐 재료적으로는 굉장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봐야 되는데 이제 11월 12일 날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한 모습이고 일부 하락 조정이 있었는데 이제 거래량 없는 하락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선을 기준으로 이탈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패턴을 우리가 이제 11월 12일부터 이제 N자형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N자형 패턴의 특징이 최초 대량 거래가 터진 상승 가격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이제 올라옵니다. 때문에 이제 1,100원에서 1,150원 정도는 이제 무난하게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고 N자형 패턴이 제대로 나오려면 이 1,150원의 매물대를 뚫는 한 번 더 더 큰 대량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 1,300원까지는 이제 무난히 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력 홀딩해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 패턴 자체가 이제 뭐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한 게 아니라 바닥권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뭐 이제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을지언정 뭐 전혀 걱정할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 홀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급락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동환 차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금일 이제 새벽이었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중 경제 지표 호조와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그 지적 재산권 체벌 강화를 하게 되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제 완화 기대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이제 미국은 이제 최고가를 이제 갱신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이번 주 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였지만 그에 대한 이제 반전이 이제 MSCI 이머징 이제 리밸런싱에 대한 조정 때문에 좀 수급적인 부분이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6일이었죠. 26일 날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외인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5,400억을 더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만 이제 한 대략적으로 8,500억 정도가 외인의 매도를 이제 보였고 이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제 외인들의 매도는 이제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15일 연속 이제 매도가 되고 있는데 따라서 이제 집중해야 될 거는 이제 외인의 수급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외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매도세가 진정이 된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저가 이제 매수 전략으로 이제 접근을 해줘도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이제 2,050포인트 지지 라인 이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역시 630포인트의 지지 라인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이제 근접하지는 않더라도 얼마 전에 이제 그 근접을 하였기 때문에 근접하지 않더라도 외인들의 수급이 좀 양호해진다라고 한다면 저가 매수 전략으로 이제 관심 있으셨던 종목들을 좀 이렇게 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금 속보를 좀 내보내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반대에도 홍콩 인권법에 서명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뉴스가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홍콩 인권법 자체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좀 방해가 될 수 있는 될 만한 그런 요소로 현재 좀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뭐 반대를 했다 그러면 오늘장에선 더욱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타결 기대감은 사실상 이제 나스닥이랑 다우 쪽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한국 증시만 유독 반영을 못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기대감이 중간중간에 이제 홍콩 관련된 사태가 터지면서 혹시라도 이제 타결이 되지 않거나 이제 뭐 불발되거나 연기되거나 이 역시도 시장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전일에 이미 이제 뭐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있지만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이제 어느 정도 좀 연기되거나 잘 안 될 가능성, 예를 들어서 이제 불확실함, 그리고 이제 뭐 관망세,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온 거에 대한 외국인의 차익 실현 이런 부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일 코스피는 상승, 이제 코스닥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고 전일 코스닥 역시도 이제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조정이 나온 모습이고 코스피는 그나마 이제 IT 반도체 쪽으로 강세가 보여주면서 뭐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외국인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코스피는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일단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추고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들어와 줘야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1,150원에서 뭐 1,170원대 정도면 안정적인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업비트에서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590억 원 이제 유출 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 초반에 오전장은 이제 보안 관련주들로 이제 매수세가 조금 몰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단타 원하시는 분들 이제 보안 관련주에 오늘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안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별히 좀 보고 계신 종목이나 이 종목은 정말 시초에 공략할 만하다 이런 종목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항상 오전장이 이게 중요한 게 이제 항상 갭상승하거나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을 들어가면은 이제 밑에 저가에서 매수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오전에 갭상승 띄울 때 이제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면서 항상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제 길게 내릴 꽂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주, 이미 오전에 많이 오른 종목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가에서 산 사람들의 설거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많이 오르지 않은 뭐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이제 종목들을 추천을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라온 시큐어 뭐 이런 종목이 조금 이제 저가에 또 위치해 있고 그 외에도 또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고 재무 상태도 양호하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관련주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오전장 흐름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섹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원 차장님께서는 늘 엔터주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네네. 오늘 장에서는 그렇다면 보고 계신 섹터가 있으십니까? 최근에 이제 섹터가 보였던 부분은 이제 자동차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그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뭐 현대 그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한 이제 그 12월 중순에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중국 관련주나 뭐 화장품주, 그 밖에 이제 뭐 여행주, 항공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그 바닥을 다진 부분에서 아직 좀 미약하기는 합니다. 따라서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28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도 좋았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하지만 뉴욕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약 1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홍콩을 위해서 서명을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엔 좀 악재로 작용할 듯 보이고요. 또 이어서 오늘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이슈들도 나와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또 해킹을 당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업비트에서 이더리움이 580억 원치가 유출됐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줄 개발에 참여한 코롱생명과학의 조모 이사가 검찰에 구속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현재까지는 바이오 종목들의 하락세가 예상이 되는데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입니다. 삼성전자가요, 0.57% 하락하면서 52,000대 이탈됐습니다. 51,9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SK 하이닉스 보합권 출발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 가깝게 빠집니다. 42,000원대 이탈되면서 41,950원대. 그리고 네이버는 4위권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보합권에 머뭅니다. 123,0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흐름 좋지 않은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보시면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파란불입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39만 6,500원대.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0.59% 하락 나오면서요, 어제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고요. 25만 1,0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약보합권, LG화학도 약보합권, 신한지주까지 모두 흐름이 지지부진합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 2120선 깨고요. 0.39% 하락세 나오면서 2분 만에 8포인트 빠진 2119선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장도 약보합권 646포인트에서 어제 시장 종가와 크게 움직이지 않고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 스튜디오 드래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HLB의 하락폭이 가장 큰데요. 어제도 좀 하락이 나왔었죠. 오늘 다시 한번 2% 급락 나오면서요. 13만 원대마저 이탈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만 9,100원대.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보합권, CJENM 약보합권,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좀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은 강보합권 76,2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혼조 양상입니다. 일단 메디톡스 10위권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KMW부터 메디톡스까지는 그래도 빨간불 켜냅니다. KMW 반등 0.32%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46,900원대, SK머트리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헬릭스미스는 오늘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0.7% 하락세 96,900원대, 휴젤은 현재까지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38만 5,9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같이 하락하는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보면 좋을지 차동환 차장님께 두 가지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동사는 인체 이식용 피부와 뼈 이식제 및 실리콘 제품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1999년까지 수입에 의존을 해오던 인체 동종 피부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며 국내 최초의 무세포 진피 조직인 슈어덤을 생산하며 국내 및 해외 법인 6개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동사의 리프팅실 위료기기는 올해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였는데요. 리프팅실은 성형 외과 및 피부과 시술용으로 사용되는데 중국 식약처로부터 판매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페이스 리프팅 부문 최초 승인과 수익성이 높은 의료기기 제품으로 올해 캐나다, 브라질 등 13국에도 추가 허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재 연간 추정치는 리프팅실 중국 매출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리프팅실 중국 내 매출은 연 80억에서 이제 100억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어 동사 매출에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가슴 보형물 시장은 의료기기 시장에서 보톡스 및 필러와 함께 가장 많이 받는 시술로서 3세대 제품인 마이크로 텍스처 제품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동사는 2017년 벨라젤 마이크로 출시 후 2년 만에 기존 1위인 이스타블리시먼트 랩을 추월하며 국내 가슴 보형물 시장 1위를 달성을 하였는데요. 중국 식약처 허가가 빠르면 올해 말 내지는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텍스처는 고마진이며 중국에는 아직 마이크로 텍스처 제품이 없다는 점과 중국 시장 규모가 국내 시장 대비 3배 이상 크기 때문에 CFDA 허가 이후 동사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1위 업체인 미국 이스타블리시먼트 랩의 매출액은 8천만 달러, 하나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1,000억 원이며 이제 3연속 단기 순이익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5,100억 수준입니다. 동사의 경우 매출액은 올해 700억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스타블리시먼트 랩보다는 매출액이 낮지만 단기 순이익은 2016년부터 손실 없이 꾸준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이제 현재 시가총액은 2,250억대로 이제 2배 정도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평가로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해 34,750원을 기점으로 최근 8월 저점 18,150원까지 하락하며 고점 대비 47%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중순부터 3만 원에서 2만 3천 원까지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 올해 7, 8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시장 하락함에 따라서 이제 동사도 하락하면 18,150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주가는 다시 이전 박스권으로 이제 회귀하려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영업인력 충원 및 연구 비용 처리 등으로 해서 판관비 증가로 매출 성장 대비 이익 성장폭이 마진 대비는 이제 크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중국 가슴 보형물 인허가와 리프팅실 수출 고성장이 지속되면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저평가가 예상되므로 추천을 드립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23,000원까지 매수 밴드를 제시해 드리며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1,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추천드릴 종목은 SK 케미칼입니다. 동사는 이제 지주사 SK 디스커버리에서 그린 케미칼 및 라이프 사이언스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수지, 정밀화학, 바이오 디젤 사업에 영위하고 있는 그린 케미칼 부문과 제약, 백신 사업에 영위하고 있는 라이프 사이언스 부문을 양대 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일 동사는 치매 치료 패치인 SID7102 FDA로부터 최종 판매 허가를 받으면서 상한가를 기록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라이프 사이언스 사업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7년 이후 신규 백신을 출시하고 기술 이전 계약을 맺으면서 라이프 사이언스 부문의 투자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언스 사업 부문은 매출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관절염 치료제 등 위약품 판매가 1,134억, 독감 백신 등 백신 판매는 779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영업이익이 263억 원을 내며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20년 대상포진 백신이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사업으로 도입이 되면서 매출 증가가 예상되며 수두 백신 WHO 산하인 PAHO 입찰로 수두 백신 공급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폐렴구균 백신은 2020년 중순 임상 이상 진입 및 산오피 마일스톤 유입 기대 등 라이프 사이언스 부문의 기대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 케미칼 사업 부문의 경우에는 바이오 에너지는 스페인 포함해서 해외 수출 및 중요 매출이 증가를 하였으며 유럽에서 원료 PFAD 사용 감소로 원가 절감 등에 따라서 이제 지난해 연간 139억 원의 이익 규모가 2019년 상반기에만 164억 원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후실적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고부가 수지는 세계 최초 친환경 투명 내열 포폴리 에스터를 개발하였지만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로 인한 수요 악화를 보이고 있어서 이제 향후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된다고 한다면 이 또한 매출 증가에 동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적 부문을 살펴보면 지난해 영업이익 457억을 달성을 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164억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는 이미 지난해 영업이익을 넘은 612억을 달성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35억 원의 흑자 전환이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지주사인 SK 디스커버리로부터 분할되어 지난해 1월 5일 재상장되었는데요. 지난해 1월 최고점 128,500원을 기점으로 최근 8월 39,800원까지 하락하며 고점 대비 69% 하락하였습니다. 당시 이제 하락 원인은 지난해 SK건설이 시공 중인 라오스 수력 발전댐의 보조댐의 붕괴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SK그룹주들이 이제 고전을 보였으며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423억의 대규모 당기순이익 적자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일 치매 치료 패치 FDA 판매 허가로 급등을 하였지만 올해 당기순이익 흑자 달성과 바이오 사업 부문에 기대감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상승 여력은 이제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이제 금이 이제 18%의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는 좀 무리가 있고 다시 이제 다음 주 이제 지나게 되면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69,000원에서 이제 7만원까지 이제 오게 되게 되면 매수 밴드로 이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일 이제 사실 이제 목표가가 89,000원이었는데 오늘 고가가 이제 89,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이제 89,000원으로 이제 조정을 줬을 때 다시 상승을 했을 때 목표가는 89,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며 손절가는 59,000원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매수를 못하는 거네요? 금일은 이제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분명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수 밴드에 이제 내려오게 되게 되면 네. 그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9,000원에서 72,000원을 제시해 주신 거 맞죠? 7만 원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SK케미컬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요 69,000원에서 7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시장이 조금 빠지게 되면 SK케미컬도 69,000원에서 좀 매수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할 종목 한국바이오젠입니다. 일단 한국바이오젠은 이제 2001년 이제 3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이제 식품 첨가제에서 출발해서 이제 다양한 산업용 이제 화학 소재 및 기능성 유무기 소재 그리고 특히 전자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이제 건설 및 항공 산업 등에서 사용되는 이 기능성 실리콘 소재를 전문으로 합성하는 정밀화학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기능성 이제 유기 실란을 중심으로 이제 기능성 실리콘 폴리머 및 실리콘 레진으로 사업 영역을 이제 확대하고 있고요. 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이제 다각화하고 있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전기차용 실리콘 소재 분야를 신성장 동약으로 선정해서 집중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이제 추천 이유는 한국바이오젠은 이제 실리콘 소재 제조 전문 기업인데 이제 뭐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 이제 뭐 실란 모노 39% 그리고 이제 실리콘 융합 소재 33% 그리고 이제 실리콘 레진 폴리머 뭐 17% 정밀화학 소재 뭐 6%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 한국바이오젠은 이제 지난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이 고투명 실리콘 점착제 핵심 소재를 이제 국산화하였습니다. 이 한국바이오젠의 기능성 실리콘은 이제 디스플레이 및 그리고 LED 건설 산업에 사용되는 이제 핵심 소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고방열 소재 그리고 이제 자동차용 접착제 등 이 다양한 분야 적용에 대한 연구를 마쳤고 이 사람 피부 보호 소재 그리고 이제 로봇 산업 표면 코팅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고분자 전해질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센서 및 이제 약물 전달 시스템, 응용 소재 등 이 첨단 분야의 적용을 이제 진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의 2차 전지 액체 전해질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이 실리콘 고체 폴리머 이제 전해질 개발을 이제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액체 전해질 대비 우수한 안정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성장 모멘텀으로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방면의 이제 방대하게 이제 사용되는 이제 실리콘의 특성상 이 한국 바이오젠의 이제 실리콘 소재 수요 증가는 계속해서 이제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국 바이오젠은 이제 정부 R&D 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이제 불 속에 이제 이형 코팅제를 개발 완료하고 이제 생산 판매를 위한 경제성 검토 등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실리콘 이제 OCA 및 이제 PSA용 이제 불 속의 이형 코팅제 제조 기술은 이 주간 기업의 이제 실리콘 제조 사업 부문 매출 증가는 물론 이 해외 이제 선진사들이 이제 도식하고 있는 국내 시장의 수입 대체 효과도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11월 26일에 어느 정도 평소보다는 많은 이제 거래량이 터진 상황이고 일부 이제 고점에서 이제 뭐 조금씩 조정을 주면서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인데 현재 이제 21선 저항을 맞두고 있고 5일선과 12선을 지지선으로 두고 있는 만큼 이 21선 이제 저항 매물대는 뚫는다면은 이제 목표로 했던 이제 9,000원까지는 무난한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저항 매물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뚫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 9,000원, 손절가 6,640원 이탈 시에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나무기술입니다. 일단 이 나무기술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이제 2017년 1조 6,300억 원에서 2021년 3조 4,400원으로 이제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나무기술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와 LG화학 등 대기업 위주의 클라우드 사업 고객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이 안산시 이제 스마트 시티 데이터 센터 플랫폼 구상과 설계를 이제 수주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무기술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이제 구글의 기술 파트너로 지정되는 등 이 클라우드 효율성 관련 기술력이 높은 기업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성에 있어서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구글은 내년 초 한국의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건립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현재 뭐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뭐 SK텔레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같은 대기업을 비롯해서 이제 뭐 소카 뭐 이제 대한
기반 제강, 위메프 등 이 다양한 산업군이 이제 고객이 이제 구글 클라우드를 이제 도입하였습니다. 이 구글의 기술 파트너인 나무기술은 이제 관련주로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이 클라우드 섹터의 테마가 돈다면 관련 수혜주로 상승할 가능성 역시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3,500원, 손절가 2,450원 아래로 이탈 시에 진행이 되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조금 이제 느리고 지루하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 현재 구간 자체는 이제 안전한 구간으로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종목 추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세 나타내는 종목 한 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인데요. 코스닥 150 구성 종목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이 현재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5% 가까운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차동원 사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관련 의료기기 전문 제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슈링크라고 해서 이제 그 미용 의료기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일 이제 코스닥 150 구성 종목에 포함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외인이나 기관들이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이제 한 16만 주 정도가 유입이 되면 이제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전일 이제 외인과 기관이 합해서 대략적으로 50만 주의 이제 수급 유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 10월 15일부터 해서 외인과 기관들이 이제 손바뀜이 있습니다. 즉 이제 주가를 상승시킨 이제 주체는 이제 외인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 대략적인 이제 평단가는 이제 한 14,300원 부근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수급에 이제 외인들의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14,000원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접근을 해줘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하지만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제 280% 이제 상승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많은 상승을 보여서 조정을 줘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저 역시 이제 그 외인들이나 기관들의 수급을 보고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의 수급 이탈만 없다라고 한다면 14,000원 부근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출판사가 오늘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삼성출판사가 케이블 TV 어린이 전문 방송인 니켈로디언과 넷플릭스와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좀 전 세계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해당 종목 제가 굉장히 잘 아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일단은 이제 뭐 핑크퐁, 이제 아기상어 핑크퐁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 중 하나인데 해당 종목 섹터로 움직이는 종목 세 종목 있습니다. 첫 번째 삼성출판사, 두 번째 토박스코리아, 세 번째 오로라. 그 중에서 이제 항상 삼성출판사가 이제 대장주로 움직였던 전력이 있고 그만큼 이 삼성출판사와 이 토박스코리아는 끼가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사실상 이제 뭐 예전에 실제로 이제 거래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계속 급등을 할 줄을 몰랐는데 이 아기산업 핑크퐁 뭐 뚜루루라는 그 중독성 그거에 인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이제 보여줬던 종목인데 일단 이제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일단 재무 구조 이제 탄탄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17,500원 쪽으로 이제 지지 라인 자체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17,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구간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1차 저항 22,800원 돌파 시에 2차 저항 28,000원 정도로 잡으면 되시고 각각의 저항선을 이제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실상 지금 시장에 있어서 이제 뚜렷한 섹터가 없고 시장의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핑크퐁 관련주가 한 번 더 이제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은 뭐 사실상 이제
무서운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오전장 아직 10시가 되기 전인데 이제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거래량이 터졌고 어쨌든 장대 양봉이 터졌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적 흐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각각의 저항선에서 일부씩 찰실을 해 나가면서 남은 비중 대응하시고요. 1차 목표가 22,800원, 돌파 시에 2차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17,500원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아직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 있게 토박스 코리아 이제 2등주로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뭐 3등주 오로라 이게 세 가지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원 차장 그리고 제이비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께서 11월 21일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3.5% 넘어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동사에게는 지금 상당히 좋은 소식이 좀 있는데요.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19억 달러, 우리나라로 약 한 2조 2,300억 정도 규모의 가스전 공사 수주를 좀 현재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5일 사우디의 어떤 국영 석유기업이죠. 아람코로부터 하위야, 그다음에 우나이자 가스 저장 프로젝트 계약 의향서를 좀 접수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120억 정도 규모의 초기 업무가 끝나는 내년 1월 19억 달러 규모의 이제 EPC 본 계약을 이제 아람코와 체결할 예정으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2003년에 사우디에 처음 진출한 뒤에 뭐 30여 건, 약 15조 2,500억 정도 규모의 공사를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부분에 있어서 아람코에게 상당히 좋은 점수를 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동사 같은 경우는 중동과 아시아를 좀 중심으로 해서 석유화 플랜트 수주가 좀 늘어나면서 올해 7년 만에 거의 최대 실적 달성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188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정도 급증을 했고요. 뭐 이런 추세라면 동사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4천억 정도로 웃돌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상당히 지금 뭐 수주라든지 실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21,000원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MC넥스입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 13년간 세계 5위이자 국내 1위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업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 매출의 약 15% 정도가 좀 전장 사업에서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고객으로는 현대, 기아, 볼보, 지리, 그다음 푸조, 스티리행 등 차량용 카메라 모듈을 지금 공급 중에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차량 한 대에 4개의 카메라가 들어가는 이제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제 장착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44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43%가 늘어났는데요. 이는 24.3%가 늘어났는데요. 이는 어떻게 보면 시장 전망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지금 스마트폰 관련된 매출도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 시리즈와 갤럭시 폴드 등 어떤 프리미엄 제품의 카메라 모듈이 좀 공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갤럭시 A 등으로 삼성전자 중저가 라인에도 좀 공급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차량용 카메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멀티 카메라 트렌드를 타고 올해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을 1조 원 정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동사 같은 경우 국내 자율주행차 공급망의 선도 업체로 좀 부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 연구원, 그다음에 전자부품 연구원 서울대 등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산업부 9대 핵심 과제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및 영상 센싱과 관련된 국제 과제를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현대차 그룹이 자율차 주행에 관련된 대규모 투자가 좀 진행이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보유한 이제 생체 인식 및 영상 인식 관련 기술이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 및 이제 이스라엘 솔루션 업체의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돼서 선행 기술이 좀 상당히 활발하게 협력이 이루어지는 만큼 향후에도 긍정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작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사에게는 상당히 호재가 많습니다. 전쟁 사업부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멀티 카메라의 트렌드가 이제 상당히 좋은 이제 수혜를 예상되고 있고요. 또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차 기술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배당의 매력까지 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상당한 이제 성장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 뭐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뭐 외인의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목표가를 좀 짧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1,000원, 그다음 손절가는 24,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약보합권 2124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피는 하락세이긴 하지만 시작이 저점입니다. 18선에서 출발하면서 26선까지 고점을 좀 높인 상황이고요.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의 하락세는 기관과 외국인이 이끕니다. 개인이 700억 원 가까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역부족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혼조세입니다. 삼성전자가 0.57%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증권사 리포트 나왔습니다. 내년에 영업이익이 37%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았고 목표가를 상향하는 이 조정 리포트가 여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강보합권 83,000원대 다시 회복됐습니다. 현대차도 강보합권 124,0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혼조 양상인데요. 일단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던 현대모비스가 오늘 약보합권입니다. 0.4% 하락세 25만 1,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0.38%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0.5% 상승하면서 18만 5천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LG화학도 상승 전환이 되면서요. 30만 원대에서 31만 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은 0.17% 강보하고 64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시장도 이 코스피 시장과 흐름이 비슷합니다. 시작이 저점인데요. 46선에서 출발을 했다가 3포인트 정도 올려낸 상황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시장 그래도 외국인이 사줍니다. 25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 매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셀트리온의 헬스케어는 0.57% 상승 흐름 나오면서 52,700원대, HLB 오늘 크게 빠집니다. 3% 넘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래량 폭발한 모습이고요. 12만 7,600원대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3위권에는 CJ ENM, 4위권에는 펄어비스 1% 가깝게 하락 나오고 있고 장 초반에는 나홀로 빨간불했던 스튜디오 드래곤이 1% 넘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7만 6천원대까지 빠지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흐름 좋지 않은데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헐릭스미스가 약보합고 휴젤도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톡스가 나홀로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다시 30만 원 선 회복하고 이제 31만 원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 원달러 환율 상승 흐름을 타면서요. 1,178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추가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청담 지점에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11월 22일에 코스맥스 MBT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12%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12,000원 주셨는데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그 코스맥스 MBT를 최근에 혹시 이제 매매를 해 보셨다라면은 약간 좀 특색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뭐 바닥에서 주가가 회복하고 있지만 아주 뭐 탄력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좋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이 종목은 필수로 제가 보기에는 한번 담으면서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수익이 괜찮게 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동안에 이제 많이 밀렸죠.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활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계속해서 이제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ODM, OEM 이렇게 해주는 업체인 코스맥스앤비티는 앞으로 뭐 지금 현재 뭐 해외 진출을 통해서 실적이 당분간 안 좋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 보면은 뭐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세 또한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이 매수할 때, 외국인이 매수할 때 이제 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바닥권에서 충분히 이것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 있겠고, 여태까지 뭐 상장에서 한 번도 상승한 그런 전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상승은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의 어떤 상승 흐름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뭐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정은 받겠지만 한번 꾸준하게 한번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판단 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계속 이제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쭉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과거의 영광을 과연 되살릴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판단을 해보면서, 제이스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이스텍 하면은 어떤 디스플레이 본딩 장비 업체 이제 선두 주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과거에 그 삼성전자가 이제 베트남 투자라든가 OLED 투자 이제 본격적 디스플레이 투자를 했을 때 2017년도죠. 2017년도에 실적을 보시면은 한 1,000억대 영업이익을 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기술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매출액이 그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많이 늘었지만 최근에 줄어졌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가 있을 때 계속해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 이제 한쪽에만 너무 치우쳤다 해서 뭐 주가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뭐 그 중국의 이제 화질 검사 디스플레이 장비 이런 쪽에 새롭게 이제 공급 가능성이 또 점쳐지고 그리고 이제 2020년도부터는 새로운 그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 성장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뭐 삼성을 비롯해서 투자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갖고는 뭐 그동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좀 일정 정도 좀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이 흐름 자체는 단기간의 흐름이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에서의 어떤 상승 추세를 이끌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가격의 움직임이 뭐 그동안의 단기 조정 속에서의 하락은 저점은 역시 이제 매수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판단을 보셔야 될 거는 역시 이제 기관의 매매 동향을 살피면서 추세는 보셔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에 따라서 하락에 따른 매수지만 큰 흐름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세를 보아가며 매매하자라는 그 판단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해서 12,0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체기의 낚아채기 시간인데요. 일단 오늘장 흐름부터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8% 하락세 나오면서 212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27선에서 마감이 됐고 오늘 현재까지는 5포인트 정도 빠진 상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2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 오늘 기관이 좀 팝니다. 574억 원가량 현재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기금에서 3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 어제 팔아치웠던 금융투자 오늘 다시 한번 230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0.57% 하락세, SK하이닉스 0.48% 상승 흐름 나오면서 투톱 종목들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4위권, 현대차 5위권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체기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은 사상 최고가 다시 한 번 더 갱신하면서 이제 끝났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서 뭐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 법안에 대해서 서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시아 시장, 특히 우리나라가 좋지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내일 추수감사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조기 또 퇴장하기 때문에 이 서명에 대한 시장의 영향은 그렇게는 없을 것이다. 근데 그 사이에 열리고 있는 뭐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피해를 좀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쉬는 날 앞두고 설명을 해가지고 미국은 피해 보지 않고 다른 국가들은 피해를 보게끔 만드는 하나의 어떤 액션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생각이 되고요. 그 영향으로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지금 마이너스권을 좀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쪽에서 특히 코스피 쪽에 선물 매도가 오늘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11월 7일 이후에 한 번도 그 사이에 매수를 한 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물량이 조금 매도 물량이 좀 완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 그다음에 선물 쪽에서도 지금 외국인이 한 167억 정도 좀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좋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바로 원달러 지수를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원달러 지수를 좀 보고 가시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어제 그다음에 그제 5일선에 이탈한 것 같지만은 시가를 낮게 잡고 양봉으로 끝나면서 상승 마감했죠. 그러면서 5일선 계속해서 이탈하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방송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지금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상승권에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뭐 이런 오늘 홍콩 인권 법안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했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원달러 지수 5일선을 이탈하는 음봉입니다.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꼭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교육부에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시 비중이 30% 이상 기준을 갖다가 40에서 50% 기준으로 수준으로 좀 높일 가능성이 좀 알려져 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장 초반에 그 교육 관련된 종목 중이 몇 개가 좀 올라왔다가 지금 약간 좀 뒤로 좀 물러나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교육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주간마다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랩스에서 프랑스 그르노블에서의 AI에 대한 워크숍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좀 여러분께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이 AI 관련된 행사가 좀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해서 코엑스에서 글로벌 AI 컨퍼런스인 AI 서밋 서울이 좀 개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AI에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뭐 여러분께서 이제 기사를 접속해서 아시지만은 치매 패치제 관련해가지고 제약 발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아기상어 펭수 관련해가지고 삼성출판사, 토막스 코리아가 좀 올라오고 있지만은, 저는 이제 정치 테마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좀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런 하루이지만은, 이게 주가라는 것도 파동에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과 조정으로 움직일 겁니다. 근데 이 재료는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된 종목들 좀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I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좀 강세, 좀 지켜보자, 라는 말씀 을 드립니다. 지금 조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왔다가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은, 또 이런 성장 중에 있는 종목들은 쉬었다가 언제든지 다시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낚아 채우면 좋겠습니까? 네, 피로보틱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산업용 물류 시스템을 제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오일리 등 생산 장비의 중앙에 위치한 트랜스퍼 챔버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글래스 이송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진공 로봇을 또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진송 이송 모듈로 좀 개발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샤프의 10세대 LCD용의 진공 이송 로봇도 공급한
경험이 또 있는 회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보에드에 10.5세대 LC용품 제품도 좀 공부가 있던 부분, 그 다음에 보행 JR 로봇 관련해가지고 특허권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JR 쪽 관련해가지고 로봇이기 때문에 의료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로봇이기 때문에 AI하고도 연결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송 로봇에 대한 것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LG전자향에 관련된 로봇에서의 기본 구동 플랫폼도 이 회사가 과거에 좀 수주를 했던 경험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죠. 공장 자동화 시스템 관련해서의 또 사업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밴드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3,500원 잡으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11,6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